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마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시작되는데, 이 법은 작년 기준으로 7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부 다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총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 허가 1문제.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최근에 3문제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문제 비중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 만들어진 법이었는데 2017년부터 이걸 합쳤죠. 합쳐서 이제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첫 번째 내용인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시작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건 2006년 1월 1일부터예요. 2005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없었고, 예전에 2005년도까지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검인 받았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이라는 걸 받았는데, 검인을 신청할 때는 그냥 시군구에 계약서만 내면 돼요. 그리고 시군구는 형식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 써서 내도 대부분 다 통과되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 시군구 확인도장 받아, 이게 검인이라고 그래요. 이 검인 받은 계약서를 등기소에 내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2006년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시작돼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약만, 매매 계약만, 지금도 교환하고 증여,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교환은 네 거 내 거 바꿨기 때문에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고, 증여도 내가 너한테 줬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계약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만 신고하는 거예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할 때는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 심사를 하죠. 실거래가 검증하고 타당하거나 그럼 이제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등기되는 건데, 근데 이제 2006년에 처음 부동산 거래 신고 만들어질 때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고했었어요. 토지의 매매와 건축물 매매만 신고했다가 이제 그 당시 아파트 분양권의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기 때문에 검인 대상이었어요. 검인은 형식적 심사한다고 그랬죠. 프리미엄 붙여서 판 걸 제대로 신고할 리가 없잖아요. 다 다운 계약서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택의 투기가 잘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2007년 바로 1년 뒤 1월 1일부터 바로 1년 뒤에 아파트 분양권 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신고를 하자, 이렇게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10년이 흘렀어요. 이제 10년이 흘렀는데, 이제 2017년 1월 20일자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신고 대상을 더 추가해요. 어떻게 추가하냐면, 주택이 됐던, 상가가 됐던, 택지가 됐던 공급 계약도 다 신고하자. 이 공급 계약이라는 건 분양 계약을 뜻해요. 아파트 분양 계약은 이날 전까지는 검인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나만 분양가를 낮게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단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규모 단지에서 전체 다운 계약서, 전체 업 계약서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다 하자. 그래서 공급 계약, 주택, 상가, 택지 공급 계약 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 분양권의 경우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했었어, 주택만. 근데 이제 상가나 택지도 분양권 다 신고하자.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은 기존에도 신고했었고, 이걸 다 신고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신고 대상이에요. 이날 2016년까지 문제 풀 때는 55, 그 다음에 X 이런 식으로 풀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5예요. 전부 다 5. 그래서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뭐 공급 계약, 또 여기 이제 분양권이거든요. 분양권, 또 입주권, 이런 거 이제 다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일단 신고 대상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묶어서 부동산 등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중에 이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 있죠. 토지의 매매 계약, 건축물의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얘기죠. 그다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주, 시, 건, 택, 도공선, 민집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다시 주, 시, 건, 택, 도공선, 민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리듬 타면서 주, 시, 건, 택, 도공선, 빈집. 자, 주는요, 주택법.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신고하는 얘기예요. 분양계약. 30호, 30세대 이상 주택의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을 신고하다. 공급계약이 뭐예요? 시행사나 건축주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공급, 분양받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급계약이에요. 공급계약. 그다음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도 하고 뭐 재개발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상가 분양할 때 적용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가 분양, 상가 예를 들면 뭐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오피스텔인데 30실 이상이다. 이럴 경우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택법도 30호, 30세대 이상인 것처럼. 그럼 30호 미만, 30세대 미만, 여기도 건축물 분양법 적용받는 그 규모 미만일 때는 건축법에 따라 이제 그 건축물을 건축에서 분양하게 되는 거죠. 건축법은 없어요. 자, 주택법, 그다음에 정비법, 건축물 분양법, 택지발 촉진법,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같은 걸 조성할 때 택지 분양하고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과 소규모 주택에 대한 재건축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대규모 단지는 정비법, 소규모 단지 규모가 한 200세대 미만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일 때는 이제 빈집법, 특례를 규정해서 간편한 절차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이건 정비법하고 빈집법은 재건축 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주, 시, 건, 택, 토공선, 빈집 이 8가지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무슨 계약을? 공급계약을 신고해라. 시험에 안 가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면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O 이렇게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거 신고하는 거죠. 이 공급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게 된 건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불러요? 분양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여서 매매했다. 이것도 뭐 해라? 이것도 신고해야 되겠죠.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이에요.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 분양권 매매도 신고해라. 자, 이렇게 나와요. 그냥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O 이렇게 출제돼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8가지 법률에 따른 분양권, 그 매매를 신고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이제 별도 내용이에요. 재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건축. 자, 잠깐 이쪽을 보세요. 자, 이쪽을 보시면 아파트 재건축을 해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일단 종전 토지는 남죠. 건축물은 아파트는 철거될 것이고 뭐가 남아요? 종전 토지가 남아요. 공법에서 이걸 종전 토지라고 부르죠. 이 법에서는 종전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종전 토지라고 이해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양 신청을 하세요라고 기간을 줘요. 30일, 60일 사이로 분양 신청을 하라고 기간을 줘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분양 신청을 누구나 할 거고 누구나 안 할 거고 이럴 거잖아요. 전체 이제 3,000세대 생각해 볼게요. 3,000세대 중에서 2,000세대는 분양 신청을 했어요. 분양 신청했다 치자고요. 그럼 나머지 1,0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일반 분양.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서 시행자는 이제 분양 계획을 짜요. 이 분양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부르죠. 자,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 뭐냐? 이 종전 토지의
가격 평가를 하죠. 이 평가 금액을 이제 권리 가격이라고 불러요. 권리 가격을 3억이라 하자. 그 다음에 추가로 부담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부담금 더 내는 건 1억이라 하자. 그러면 이 4억이 바로 뭐예요? 재건축 아파트 공급 가격이 되는 거죠.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되면 사업 시행자는 시장 분석에 뭘 받아서 인가를 받아서 이제 3,000세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은 1억 더 내는 거고 이제 나머지 이 1,000세대 아까 분양 신청하는 일반 분양은 이제 4억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3,000세대 무슨 계약? 3,000세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거 신고해야죠. 이게 신고해야 되는 게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자, 여기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3,000세대 공급 계약을 일단 먼저 신고하는 거예요. 공급 먼저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00세대는 일반 분양했잖아요. 일반 분양. 일반 분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00세대는 그냥 분양권인 거죠. 그래서 이 정비법에 따른 공급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래서 그 1,000세대 분양권의 매매도 뭘 해라? 신고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3,000세대 공급 계약, 그다음에 1,000세대 분양권. 그럼 이제 나머지 2,000세대는 조합원이잖아요. 이 조합원은 자,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불러요. 다시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부른다고요. 한 번만 더 할까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자, 이거에 대해서 P 붙여서 을에게 팔았다. 이걸 팔았으면 이것도 뭐 해야 돼? 신고해라 이거죠.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2,000세대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의 매매도 신고하라 이거예요. 분양권 매매도 신고하고. 그래서 정비법은 3번 나오는 거예요. 정비법에 따른 공급계약, 정비법에 따른 분양권, 정비법에 따른 입주권, 이 3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빈집법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그냥 뭐 한 100세대 해볼까요? 100세대? 100세대인데 70세대는 분양 신청을 했고 30세대는 분양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100세대 지키로 해. 계산하기 쉽게 그냥. 그럼 이제 이 빈집법에 따른 100세대 무슨 계약? 부동산의 공급 계약을 신고해라. 그다음 분양 신청하지 않은 30세대 분양권 있죠. 일반 분양한 거. 그럼 빈집법에 따른 공급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 분양권 매매도 뭘 해라? 신고해라. 나머지 70세대 빈집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예를 들면 사업시행계획이라 부르나 보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 입주권의 매매도 뭘 해라? 신고해라. 그래서 빈집법도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법 3번, 그 다음에 빈집법도 하나, 둘, 셋, 3번 이렇게 하고 나머지 6가지 법률은 1번과 2번만 있는 거죠. 나머지 6가지 법률은 재건축이 아니니까 입주권이 없죠 지금. 총 정리해보죠.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8가지 법률에 따른 분양권, 그 다음에 정비법, 빈집법에 따른 입주권, 매매를 신고해라. 끝.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또 나오는 건 이거예요. 중개대상물 중에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내기도 하냐면, 여기 밑에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는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한다. X. 중개대상물 중에 입광공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자, 이제 부동산 등 보셨어. 자, 어떤 계약만? 오로지 매매계약만. 그래서 교환 X, 증여 X, 경매 X, 임대차 X. 다 시험 나옵니다. 경매 빼고 다 나왔어요. 교환, 증여, 임대차 다 나오고 작년에 30회는 임대차 나왔어요. 임대차. 오로지 매매계약만. 그 다음에 계약일부터 며칠? 30일. 이번에 2020년 2월 21일자부터 30일로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60일이었어요. 60일. 60일 하면 틀립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이다. 빨리빨리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보통 거래 신고했다. 예를 들어 오늘이 5월 10일이라 할게요. 5월 10일. 5월 10일이면
60일이면 7월 달에 신고해도 되는 거잖아요. 7월 달에 신고하면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8월 달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늦게 반영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빨리빨리 하자 이거지. 그래서 일부러 막 낮게 거래된 건 늦게 신고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높게 거래된 걸 빨리빨리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 띄우려고 이런 전략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이 30일이니 빨리빨리 하자. 30일 올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신고하느냐? 신고관청. 신고관청이란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이 소지하고 있는 시군구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기는 A9. A9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A9는 뭐라 불러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한청이죠. 공인중개사법상 등록한청. 그런데 A9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면 A9는 신고한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자가 B9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더라. 그럼 이제 B9는 뭐라 불러야 돼요? 그렇죠.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러니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은 다를 수도 있다. 우리 거래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신고관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신고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신고하는데 이 신고를 위반했다. 위반하면 당연히 과태료는 등록관청, 신고관청 누가 과태료 부과할까? 당연히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등록관청 아니에요.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과태료 받은 사실을 등록관청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신고관청은 과태료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과태료 부과일부터 10일 안에 통보해주라. 이런 제도가 나중에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법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인데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더라.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풀어보면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관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X.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3번 왜 틀렸나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공인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왜 틀렸어요? 임대차 아니라 오로지 뭐만? 매매만 신고한다고 그랬죠. 자, 첫 페이지를 마쳤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최근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최근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걸 찾아라. 자,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 계약. 이거는 지금 이제 공급 계약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공급이 된 그 주택의 매매니까 그냥 주택의 매매예요. 건축물의 매매니까 오죠. 택지벌 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그 토지의 임대차 계약. 이 공급 계약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공급을 받은 그 토지의 임대차. 이게 틀렸죠, 임대차가.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세 번째.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 맞았죠? 이건 공급계약을 물은 거고 4번에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주, 시, 건택, 도공산, 빈집은 아니지 않냐 막 이거잖아요. 근데 이 말장난이에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 말장난이 그냥 체육관이 있는 건물의 매매란 얘기예요. 아이고 정말 너무 치사해. 그냥 체육관이 있는 건물의 매매. 이게 지금 장난칩니까 지금? 근데 이게 함정에 빠지라고 된 거죠. 그냥 건물의 매매입니다. 건물의 매매. 됐죠? 체육관이 있는 건물의 매매라는 얘기예요. 자,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그렇죠. 입주권 매매니까 정답 2번. 자, 5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다 골라라. 자, 건축물 분양법에 따른 공급계약. 5. 도시개발법 공급계약. 5. 주택법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도. 5. 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된 지위의 매매도 5니까 다 맞았네요. 다 맞았고.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자, 이제 신고 절차 갑니다. 신고 절차. 일단 신고 절차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했구나. 그 다음에 개공이가 중개를 했구나. 이렇게 크기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했을 때는 또 이렇게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이라 시험이 나오진 않고 예외가 시험에 나와요. 한쪽이 누구일 때, 국가 등일 때, 한쪽이 신고를 뭐 할 때, 거부할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밑에는 이제 개공이가 중개했다는 거면 당연히 누가 신고해야 돼요? 우리 개공이가 신고해야 되는 거죠. 일단 직거래부터 하겠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냥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실제 매매가를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원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공동신고라는 건 둘이 같이 가란 말은 아니에요. 이따가 나오지만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떠는 날이라는 걸 뜻하고 제출은 아무나 제출해도 돼요. 자, 시험에 이게 이쪽이 중요합니다. 한쪽에 국가 등인데 국가 등이라는 게 누구냐? 첫 번째 국가도 있고 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래서 이제 암기해야 돼요. 국가, 공공기관, 지방. 시작. 국가, 공공기관, 지방일 때는 누가 신고해야 돼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해야 돼요. 단독 신고하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다른 상대방은 신고무가 없어요. 자, 여기서 다른 상대방은 아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걸 주의하십니다. 문제 내볼게요.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X,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자, 한쪽이 국가, 공공기관, 지방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돼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눈엔 다 익혀놔야 돼요. 이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라. 다른 상대방은 아예 신고 의무가 없다. 여기 적혀 있네요. 다른 상대방은 아예 신고 의무가 없다. 네, 괜히 썼네요. 자, 다른 상대방 아예 신고 의무가 없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쪽이 신고를 뭐 했어? 거부했어. 거부하면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이거 뭐 어차피 스토리를 묻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직접 매매 계약에 체결됐는데 아파트 할게요. 아파트. 근데 3억 주고 산 집인데 5억에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가 됐는데 양도세 비과세 받는 조건이래요. 그러면 이제 얘는 좋은 거잖아요. 이제 을이 갑한테 아유 기분 좋으시겠다고 기분인데 높여서 6억에 신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탁을. 그랬더니 갑이 뭐래요? 아, 그럼 당신 취득세를 더 낼 텐데 뭐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좀 세금을 더 내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갑이 뭐래? 웃기지 마요. 저 공부해요. 인강 랜드프로 공부하는데 당신 이거 당장 취득세 더 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걸 6억에 되팔아가지고 양도세 안 달라는 건 다 알거든. 네, 그러지 마요. 그랬더니 을이 뭐래? 아이 다녀. 아이 공부해. 아 진짜 민망하게. 나도 좀 했지. 공부를 좀 했는데 많이는 못했네. 자, 열심히 해. 아이 진짜 민망하게. 내가 알았어. 내가 복비 쏠게. 복비 0.4 200만 원 내가 쏠게. 아 좀 해줘봐. 그랬더니 갑이 뭘 쏘긴 쏴. 뭐 사냥꾼이셔? 됐어. 과태료 이거 5억인데 6억에 신고하잖아. 과태료가 5%예요. 5%. 5억의 5%는 과태료 2,500만 원이라고. 200 됐어. 한 1,000주 모를까. 그랬더니 을이 뭐래? 야 됐어. 나 안 해. 그래서 신고를 뭐 했다? 거부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이 거부하면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스토리는 시험에 안 물어봐요. 네, 그런 것도 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신고 절차는 국토부령이 있거든요.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럼 밑에 가시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계약서를 썼구나. 그럼 개공에 신고해야 돼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아예 없어요. 여기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참 잘 틀려요. 왜냐하면 신고 의무가 없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없어요, 아예.
30일 안에 거래 신고 안 하면 개공만 과태료 받아요. 당연히 이건 공동 중개했다면 당연히 공동 신고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 공동 중개했는데 한쪽이 신고를 뭐 했어? 거부했어. 그럼 국토부에 따라 이때도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공동 중개했을 때 한쪽이 거부하면 공동 중개하는데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할 수 있다고 올해 신설된 거예요. 이거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이거 실수로 빠졌네 라는 걸 올해 채운 거예요. 채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신경 좀 써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지문도 내겠죠. 개공이 계약서 쓴 경우 개공과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틀리는 거죠. 개공과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듣고 가시죠. 우리 개공이가 신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사자가 신고를 못할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당사자도 엄연한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신고를 못할 리가 있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잘 모르면 구청 가서 한 10번 물어보면 되겠죠 뭐. 되는데 왜 개공에게 신고문을 주냐면 이게 중개 거래라는 걸 확인해서 개공이 복비 받으니까 소득이 발생하잖아. 이게 소득세 물리려고 하는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개공이 이 제도를 매우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자, 개공이 신고하는 건 당사자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중개 거래라는 걸 확인할 목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고 의무였습니다. 그다음 이 의무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신고서 제출 절차.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건데 이제 누가 서명 날인할 거냐 이거죠. 공동 신고할 때는 어떻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은 아무나 제출해도 돼요. 당연히 내는 사람은 매수인 쪽이 가능성이 높지. 매수인이 신고서 내면서 가서 그래요. 신분증 안 갖고 가서 저예요. 그러면 알아요? 공무원이 그러겠지. 누구? 웃기고 있네요. 당연히 신분증 보여줘야지. 신분증 보여주고 신고서 내야 되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동 제출 OX X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X. 공동 제출이 아니라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그래서 제출은 아무나 제출입니다. 신고서만 냅니다. 첨부 서류는 없어요. 신고서만 내고. 자, 여기 한쪽이 국가 등이면 당연히 국가 등이 어떻게? 국가 등이 단독 서명 날인에 제출해라. 이거 실제로 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없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서에 단독 서명 또는 날인에 제출해야 한다. 오, 이렇게 출제된 거예요. 단독 서명 날인 국가 등이. 다음에 이거 다른 상대방 신고문가 없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한쪽이 거부할 때는 당연히 단독 서명 날인할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첨부 서류가 들어간다. 거래계약서 사본, 단독 신고 사유서. 이게 첨부 서류는 여기만 들어가요. 여기는 첨부 서류 없어요. 신고서만 제출합니다. 여기다 이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에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겁니다. 한쪽이 거부할 때만 첨부 서류가 들어갑니다. 첨부 서류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내는 이유는 상대방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단독신고 사유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매수인 저 인간이요. 금액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랜드 프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더니요. 복비를 내준다고 이렇게 꼬시는데 잠깐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그래도 저는 눈앞에 과태료가 왔다 갔다 하길래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래서 신고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사유서 쓰시면 됩니다. 공무원은 사유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이자에게 확인해요. 확인하고 실제 거부한 게 드러나면 그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자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이제 저 매도인에게 신고필증을 주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한쪽이 제출, 그다음에 국가 등의 단독 서명 날인, 그다음에 여기도 단독 서명 날인, 근데 첨부 서류는 어디만? 여기만. 한쪽이 거부할 때만 첨부 서류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신고서만 내라. 그다음에 여기는 제출 대행, 대리인이 신고서 대신 갖다 내는 거예요. 근데 다 됩니다. 뭐 공동 신고하든 국가 등의 단독 신고하든 한쪽이 거부하든 이번에 개정된 건데 한쪽이 거부할 때는 제출 대행이 안 됐었어요. 안 되는데 이것도 다 되는 걸로. 그러니까 헷갈릴 게 없어요. 제출 대행이 안 되는 건 없어. 다 돼. 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신고든 국가 등의 단독신고든 한쪽에 거부하든 다 제출 대행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포인트야. 포인트.
뭘 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대리인은 신분증 보여주겠죠. 위임장이 내 이름 써 있을 테니까. 위임장 내라는 얘기입니다. 위임장. 제출 대행이 다 된다. 이것만 중요하다. 다음 여기 이제 개공의 신고하는 절차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 서명 날인하는 거죠. 주의할 점은 거래 당사자는 서명 날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그럼 틀리는 거죠. 틀립니다. 신고서만 냅니다. 이때도 거래 당사자 서명 날인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공동 중개에 있는 한쪽이 거부했다. 그럼 단독 서명 날인 그리고 여기는 거래계약서 사본 또 단독 신고 사유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개공이가 혼자 신고하든 공동 신고하든 공동 중개에서 공동 신고하든 한쪽이 거부했든 전부 다 누구만 소속 공인중개사만 제출 대행하는 겁니다. 소공만. 중개보조원은 안 됩니다. 네.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는 자신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위임장은 낼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으로 개공과 소공의 관계, 고용 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위임장을 그래서 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고서 제출 절차를 보셨어요. 제출 절차를 보셨고, 자, 이제 이렇게 신고서를 냈더니 이제 뭘 해야죠? 검증을 해야죠.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검증을 하려면 먼저 뭘 만들어야 돼요? 검증 체계라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합니다. 구축 운영 국장. 여기를 신고관청 이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신고관청은 거래 신고 받으면 그 검증 체계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신고관청이 그 검증 결과를 세무관사장에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신고관청이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관사장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 지체 없이 발급해 주고 4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매수인은 저 신고인의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매매는 원래 검인 대상이었잖아요. 중요한 건 4번, 5번도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았던 거래신고는 해야 돼. 실거래가 신고는 무관한 얘기니까. 이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허가 받았다 그래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증명을 받았다 그래도 신고해야 됩니다. 말 다르면 하는 거예요. 허가, 신고, 증명, 신고 말 다르면 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가 같으면 안 해요. 신고하면 신고 안 해요. 이거 이따 나올 거고 말 다르면 한다. 그 이유는 그게 아니지만 그 문제 푸는 게 그게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필증을 발급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신고필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잖아요. 적정성 검증하잖아요. 검증할 때 의심스러울 때요. 의심스러우면 이제 조사한다는 얘기야. 조사하는데 이번에 또 신설된 게 공동조사 가능하다는 게 신설됐어. 조사 또는 공동조사. 자, 1번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별거 없어요.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면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된 겁니다. 올해 2월 달에. 자, 국토부 장관은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면 신고 내용 조사를 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직접도 가능합니다. 직접도 가능하고 공동도 가능하다. 국장이 직접 아니면 신고관청 공동으로. 그래서 이제 조사할 때 국장이나 신고관청을 앞으로는 조사기관이라 불러요. 조사기관은 직접 조사나 공동 조사를 위해서 당사자나 개공에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서 사본 갖고 와라.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갖고 와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입금표 통장 사본 같은 거. 이따가 이거 과태료가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안 내면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사를 뭐 하겠다?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데 주어는 신고관청이에요.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광, 특시, 특도, 즉 시도지사에게 뭐 해라? 보고해라.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걸 국장에게 또 보고하는데 구체적으로 시도지사는 매월 한 번 국장한테 이제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만 아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신고관청은 누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또 누구에게?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여기는 매월 한 번 이렇게 보고해라. 이런 시험 낼 때 어떻게 내기도 하냐면 신고관청이 국장한테 직접 보고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사도 다 했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신고사항부터 이어가겠습니다.